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단원 역사인데요. 4. 근현대로 가는 길. 1.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 보시면 1. 조선의 개항 과정과 근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개항 과정, 근대화 과정이라고 했죠. 개항이라는 것은 항구를 연다는 뜻입니다. 조선은 일본에게 세 개의 항구를 열게 되는데요. 부산항, 인천항, 원산항. 원산은 지금의 북한 땅이죠. 그 당시는 남북으로 나누어 있지 않을 때니까. 그래서 부산항, 인천항, 원산항 세 개의 항구를 열게 됩니다. 그 과정과 그 다음 조선이 근대화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죠. 국권을 빼앗기는 과정과 그리고 다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한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독립문이 나와 있는데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런 의지를 담아서 세워진 문이라고 합니다. 조선 말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요? 예. 조선 말에 서양 세력 또는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죠. 이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개항. 그 당시 왕이 고종이었어요. 고종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이때 고종의 아버지인 흥성대원군이 아들 대신 어린 아들 대신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정치를 세도정치라고 해요. 왕이 너무 어려서 할머니나 어머니나 또는 외가 친가에서 어른들이 대신 정치를 해주는 것을 세도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도정치를 통해서 왕이 어리다 보니까 왕권이 약하겠죠. 약해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무렵 프랑스, 미국 등의 서양 국가들이 조선과 통상하자, 무역하자 이러면서 이런 걸 요구하면서 강화도로 침략해 옵니다. 이러한 서양 강대국의 위협에 흥성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인 흥성대원군은 한양과 전국 각지에 외세를 배척하고자 하는 정책을 쓰는데요. 나라의 문을 꼭꼭 잠그는 거죠. 외세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쇄국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나라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정책. 그럼 서양 문물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것이 조선이 약해지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외세를 배척하고자 척화비를 세웠어요. 비석을 세워서 우리는 절대로 외세, 서양 세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비석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의식하게 알리는 거죠. 비석을 세워서. 밑에 보면 이양선, 여기서 이양선이라는 것은 모양이 이상한 배다 이런 뜻이에요. 조선의 배가 아니란 얘기죠. 서양의 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양선이 강화도로 자꾸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성대원군은 나라에 척화비를 세워서 우리는 외세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죠. 외세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외세가 들어오지 않도록 나라를 지켜라. 이런 의미로 척화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한편 줄곧 조선 침략의 기회를 엿보든 조선을 침략하겠다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흥성대원군이 우리는 서양 외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쇄국 정책을 써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조선에 대해서 개항과 수교를 요구해와요. 1875년 일본 군함 운요호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운요호가 강화 해협을 불법으로 침입해서 충돌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을 핑계로 빌미로 수교를 요구해오죠. 그래서 결국은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강화도 조약은 우리에게는 불리한, 일본에게는 유리한, 그래서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은 게 1876년이에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 안에 세 개의 항구를 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일본, 아니 부산, 인천, 원산 세 개의 항구를 열게 되죠. 그래서 개항을 시작한 조선은 연이어 다른 나라들과도 통상을 하게 되죠. 미국과 프랑스와.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은 개화를 찬성하는 쪽이 있었고 반대하는 쪽이 있었어요. 개화라는 것은 문을 열고 서양의 문물을 새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있었고 반대하는 쪽이 있었는데 자기네들끼리 또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근대화 과정에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계속되면서 탐관오리는 벼슬아치들이 일반 백성들을 수탈해가지고 빼앗아가는 거죠. 자기네들의 이익만을 챙기니까 이때 대부분의 백성이었던 농민들은 너무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뺏겨서 탐관오리들이 수탈해 가기 때문에 특히 전라도 고부 지역에서 농민들에 대한 수탈이 심해지자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교도들이 봉기했습니다. 이때 청나라와 일본이 동학농민들의 봉기를 못하게 도와주겠다. 이런 명분으로 조선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그럼 청나라 군대도 일본 군대도 우리나라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 군인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죠.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승리했어요. 그러다 보니 일본의 위세가 등등하겠죠. 기세 등등하겠죠. 그래서 간섭하기 시작해요. 조선을. 간섭이 심해지자 자발적으로 해산했던 동학농민군이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일본 군대가 들어오니까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나가라. 우리 스스로 해산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나갔을까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자발적으로 해산했던 동학농민군이 일본을 몰아내자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하죠. 한편 조선은 근대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갑오개혁을 단행하는데 1894년입니다.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뭔가를 개혁하겠다. 그래서 고종이 갑오개혁을 단행하죠. 갑오개혁은 정치에서도 변화, 경제에서도 사회에서도 많은 개혁을 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유교 중심의 조선 사회에서, 조선은 유교 중심이었죠. 이제는 근대 사회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청일전쟁 이후 일제가 노골적으로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인 고종과 왕비인 명성황후가 일본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죠. 러시아를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견제를 하죠. 그러자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아주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너무도 억울한 일이었죠.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니 고종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 공간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돌아오죠. 경운궁, 지금의 득수국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해요. 이제는 조선이 아니고 대한제국이다.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알리는 그런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1897년에. 그래서 이제 조선은 대한제국이 되었는데요. 일제 침략에 맞선 민족의 독립운동이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결국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도 일본이 이깁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을 맺게 되죠. 이것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없어지는 날이에요. 외교권을 뺏겼습니다. 우리 다른 나라에 가서, 세계에 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데 그런 외교권을 뺏겼어요. 대한제국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켜요. 그리고 조선을 식민지로 하는 합병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1910년입니다. 1910년에서 나라를 빼앗겨서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하게 되죠. 나라를 되찾죠. 그러니까 얼마 동안인가요? 35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일본한테. 그 다음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은 일제는 조선 총독부라는 것을 세워서 우리 민족을 감시하고 탄압하기 시작하죠. 조선 총독부가 조선을 관리하는 거예요. 토지와 식량을 수탈해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웠겠죠. 토지, 식량을 빼앗아 가니 그래서 사람들이 만주나 연해주로 많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도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죠. 일본 때문에. 그래서 만주, 연해주 또는 미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네, 이런 많은 사람 중에 안창호, 이회영 같은 분은 해외에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항일 독립군을 키워내죠. 우리의 후세들이 똑똑해야 나라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3.1 운동 후 1919년 3월 1일 날 3.1 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었죠. 그렇지만 좀 체계적이지 못해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3.1 운동을 전후로 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좀 더 우리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3.1 운동 후에 좀 더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수립을 했는데요. 여러 지역의 임시정부를 통합해서 중국 상하이에 김구 선생이 주석이 되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비롯하여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 아시죠? 도시락 폭탄. 그 다음에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 이런 독립군의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역사를 지켜야 한다. 우리 민족 정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한 역사학자들은 역사 연구 활동을 계속했어요. 신치호 선생. 그리고 민족 정신을 담아서 작품 활동한 이육사. 민족 정신, 독립해야겠다는 그런 갈망을 담아서 시를 써셨죠. 민족 정신을 담아서 작품 활동을 했다. 그리고 한글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글 보급 활동, 그 다음에 우리말 사전 편찬, 이것을 한 조선어학회라는 이런 조선어학회에서도 이런 활동을 해서 우리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김자진의 청산리 전투, 이렇게 해서 일본군을 상대로 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생각 다지기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일제가 운요 사건을 일으켜 조선이 강제로 개항을 하며 맺은
불평등 조약의 이름을 써봅시다. 불평등 조약, 강화도 조약이었죠. 다음 2번. 전라도 지역에서 농민들에 대한 수탈이 심해지자 봉기가 일어났는데 이 사건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3번이죠.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 3번. 다음 사건과 내용을 바르게 연결해 봅시다. 을사늑약. 1905년 외교권 뺏긴 거죠. 우리나라 외교권을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했어요. 이것은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밝히기 위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이죠. 그 다음 4번.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낱말을 써봅시다. 여러 지역의 독립운동 조직을 통합해서 중국 상하이에 무엇을 세웠을까요? 좀 더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담겨 있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